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클래스는 웨빙이라는 그 수업입니다. 웨빙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는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간략한 제 소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의문한 사항 있으면 그때 뭐 상담을 하실 때 저한테 여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웨빙이라는 건요, 웹 잉글리시의 줄임말인데요. 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단순히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만 있지만, 웹이라는 말에는 연결도 돼 있지만 여러 가지로 뻗어나간다라는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으로 인해서 저도 발전을 하지만, 이 수업을 받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꼭 얻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만, 100%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한국어를 많이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보, 영어 회화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계속해서 쓰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영어 실력,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지에 따라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는 상담 이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친 웨빙이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웹과 잉글리시로 하니까 이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온라인에서만, 웹상에서만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많이 쓰셨던 줌이라는 수업 툴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이후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수준별 체계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회화,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워커가 초보자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너가 중급, 그리고 플라이어가 고급이라고 하시면 좋은데, 플라이어가 있고 여기도 플라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회화에서 하는 이 자유토론의 플라이어는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주말에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가볍게 스몰 토크에 가깝게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주니어 영어 매거진, 보통 우리가 틴타임스라는 매체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주니어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일반인들, 회사원이나 학생들, 대학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팀타임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뉴욕 타임즈도 될 수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라던가 아니면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스, 이런 매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니어에 조금 특화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가 처음이다 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이후에 간단한 회화 수업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화 수업의 특징은 파닉스라고 해서, 파닉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거의 다 배제를 시킬 생각이에요. 거의 다 배제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억양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구강 구조와 네이티브, 영어를 네이티브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구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 외국인과 똑같은 입모양만으로는 같은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모양뿐만 아니라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혀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느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설명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영어 발음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발음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굳이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에 준하는 그런 발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수업이 바로 일반 회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니어 매거진 이 수업은 왜 있냐면 일반 회화를 거쳐서 혹시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요. 초등학교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수준이 많이 높아지는 거고 많이 높아지면 국제중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중에 맞는 그런 수업은 주니어 영어 매거진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논술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논리력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논술 수업을 많이 듣는데 이 논술 수업은 철저하게 한국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은 철저하게 영어적인 구조에서 영어로 글을 쓸 때, 영어로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논리 구조를 갖춰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게 말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제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니어 영어 매거진의 러너 단계 정도까지는 학습을 마친 상태여야 국제중에서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하는 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디베이팅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중, 국제고 혹은 특목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디베이팅 수업을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피킹의 능력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요. 일주일에 뭐 한 번 하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학생들의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언제 가능한지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제가 기꺼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반 회화, 주니어 영어 매거진, 디베이팅 이렇게 세 가지 수업에 맞춰서 특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수업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스트 한번 어느 정도 되는 예비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수업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 테스트는 물론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것도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습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보는 바와 같이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을 합니다. 이 카페는 여러 가지 학습자가 동시에 보는 건 아니고요. 학습자와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즉 학생과 저 사이에서 이 두 명이서 가만히 이용을 하는 건데 학습자가 주니어일 경우에는 보호자님 분들도 이 수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도 같이 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최대 이렇게 3명, 3분 정도만 카페에 가입을 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니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학습자와 저 이렇게 딱 2명이서만 개설이 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페는 모든 수업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집니다. 이건 지금 평면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 보이시면 동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동영상으로 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학습자 얼굴 같이 나오면서 쌍방향으로 서로 질문도 하고 제가 답변도 하고 그날 커리큘럼에 맞게 수업 진행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영상이 올라가고 아울러 두 번째 수업 자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학습자가 말을 하면 그 학습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적고 또 제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자가 답변을 하면 일단 이렇게 초보자인 경우에는 모든 텍스트를 제가 다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발음을 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영상과 자료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이것 또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어머님 혹은 희망하시면 아버님까지도 이렇게 일단 디폴트 값으로 제가 정해놓은 건 학습자와 어머니 톡으로는 제가 항상 그날 몇 월 며칠의 수업인지 그리고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여기 URL 복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요일, 과제, 그리고 URL 복사까지 해서 학습자와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날 수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수업 영상은 녹화가 돼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복습이 가능하고 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가능하고요. 수업이 만약에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사이트는 카페는 폐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과제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수업 일자와 영상과 그 다음에 과제를 정리해서 각각 톡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요. 날짜가 나와 있고 영상 숙제가 나와 있고 영상과 수업 자료에 대한 링크가 이렇게 해서 보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맞춰서 학습자는 이렇게 그날 배운 내용을 종이로 쓴 다음에 여러 번 읽기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듣고 끝낼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 녹음 내용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의 소리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는 발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장상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발음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영상에서 제가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발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소리가 나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설명을 가능한 한 전문적인 용어를 빼고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니어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설명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발음이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다음번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 과제 완성 후 톡으로 전송을 하고 수업 내용 읽기 연습과 녹음해서 제출하기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나온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일단 수업은 커리큘럼대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습자가 그날 그날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어떠한 희망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한 한 학습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보실 수업은 한 학생이 목포 해양박물관을 방문을 한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딱히 체험이나 뭐 구경만 해갖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구경만 해서 자, 그냥 구경만 해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 목포 해양박물관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용어들을 알맞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목포 해양박물관이라 그러면 공식적인 명칭은 Sea Museum입니다. 이런데 C는 발음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때를 이용을 해서 Marine이라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액센트도 이음절에 있어서 이 단어에 대한 학습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경험을 해봤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갔던 곳이 영어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경험했던 내용을 주말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방금 본 것처럼 아주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날에 있던 일 그리고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습자의 경험에 맞춘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맞춘 표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자가 그 표현을 익히기가 쉽다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진행되는 건 구문 패턴 연습이에요. 자, 구문 패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소리는 좀 줄인 상태인데요. 소리를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근데 around를 쓰게 되면 8시 50분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1시에 가는 것도 4시 학원 3개나 가? 한 개 더 있는데. 네. 이 학생 되게 바쁜 학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표현은 요거였어요. I went to bed at midnight. 이런 표현이었죠. 나는 자정에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냐면 어제 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어디에 간다라는 이 구문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더 진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11시에는 점프 로프, 줄넘기 수업을 갖고 2시에는 수학 학원과 피아노 수업을 갖고 4시에는 영어 수업을 갖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I go to 요 표현을 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까지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그냥 at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진행을 하는 거죠. 아울러 이 수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걸 생략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바로 영어잖아요. 영어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I go to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보여줘서 영어 표현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영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학생과 학습했던 문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방식대로 구문 패턴을 연습을 해서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문장을 활용해서 문장 패턴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날마다 한국어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표현이 좋다. 나도 이 표현 쓰고 싶어. 내 표현이 조금 잘못됐구나. 방금 내 상대방이 썼던 표현을 나도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피드백을 알게 모르게 주고받으면서 언어라는 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썼던 한국어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쓰는 한국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언어만 달랐지 언어를 익히는 학습 방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웠던 대로 그 방식에 맞춰서 영어도 좀 더 친숙하게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은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lokaedu.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 그 블로그가 이름이 로빈 아카데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자에게 쪽지 보내기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혹은 메일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는데 보내실 때는 학생 이름과 학년 그리고 보호자 휴대번호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보를 가지고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로. 그러면 그 구글 폼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광고가 있는데요. 여타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당근으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어서 당근, 그리고 혹시라도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으셨으면 지인 소개로 연락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로 하셔도 되고, 지인 소개면 뭐 제 연락처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연락처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셔도 좋은데, 문자를 보내실 때는 또한 이 세 가지 정보는 꼭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메일로 보내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빠르겠죠. 이 이메일에도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보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구글 폼을 보내드리고, 그 구글 폼 작성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고 테스트 일정을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오픈한 만큼 학습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지식과 영어적인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덧붙여서 최대한 알기 쉽게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아마 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